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유 육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에서 발음이 중요한 이유, 그게 어떤 것 때문일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이름에서 이제 발음은 우리가 발음 오행 혹은 주음 오행이라고도 하지요. 소리 오행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불려지면서 생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불려지면서 어떤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어떤 힘이 나오느냐, 사주에 따라 좀 틀리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불려짐으로써 어떤 사람에게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불려지면서 총명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주의 영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소리 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이름을 불려진다고 해서 그 결과가 똑같지 않거든요.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씨에 따라서 그 소리 여행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연우 해주세요. 연우가 예뻐요. 그럴 때 그 연우라는 건 정연우, 이연우 막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성과의 상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김연우 해주세요. 고연우 해주세요. 길연우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건 소리 여행의 상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명학이라든지 명리학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이제 상극이냐 상생이냐거든요.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상생으로 이루어지는 유리한 조건이 있고 상극에서 이루어지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좀 틀리거든요. 어떤 점이 좀 더 유리하냐 할 때 짧게 가는 것들은 상극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짧게 가는 그 경우는 연기자들을 볼 수가 있죠. 연기자들은 보통 길게 호흡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지금 보면 별로 활동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활동을 안 해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김수현 씨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존재감 대단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처럼 상극의 이름은 짧을 때 뭔가 힘을 팍 모아주고 인기를 확 얻을 때 상극의 힘이 유리한 거고요. 그러나 길게 갈 때는 상극보다는 상생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서리오행에 상극의 기운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들어볼 때, 이름을 딱 얘기할 때 저희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다 압니다. 얘가 어떤 일이 문제가 있겠구나,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짐작하느냐 할 때 일단 소리오행을 보고, 그 다음에 소리오행이 좋으면 사주를 보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다음에 어떤 글자를 썼느냐, 이렇게 보통 보는데, 그렇게 보는 근간이 상극이냐 상생이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자라든지 예능인, 예술인이 아니라 하면 상생의 이름을 갖는 것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근간이 그 발음오행, 소리오행의 상극 상생이다. 그래서 소리오행, 발음오행이 중요한 것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장명의 대가이신 이육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합니다. 좋은 이름, 어떤 것이 있을지, 그게 무엇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때 소리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본다면 이제 소리가 좋아야 되겠죠. 소리가 음양이거든요. 그 여성이 갖는 이름은 음의 기운이 좀 강하게 좋고, 남성이 갖는 이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좋은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남자의 사주가 음의 기운이 강한 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양의 기운을 많이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가 좋아야 되고요. 소리의 느낌이 좋아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관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을 보고 이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이미지겠죠, 이미지. 관상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게 상이거든요.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말랐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예쁘지 않다, 그렇죠. 귀엽다, 활달하다. 뭐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것처럼. 이제 그럴 때, 이름이 너 무슨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름 자체에서 들어볼 때 느낌이 안에서 탁탁 걸리는 느낌들이 있죠. 옛날 이름들이 있죠.
또 이름 들었을 때 비하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를 놓고 볼 때 이미지가 부드러운데 너무 이렇게 강한 혹은 시골스러운 혹은 막 막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름 같은 그런 형태 이름, 그런 이름을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드리는 게 혹시라도 그런 이름 들은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예를 구체적으로 안 드리는데, 이런 이름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본인이 써보면서 알 거예요. 내 이름이 귀한 느낌이 없어. 내 이름이 예쁜 느낌이 없어. 이 귀한 느낌은 존경받는 느낌이잖아요. 사랑받는 느낌, 존경받는 느낌,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 이걸 이제 귀한 느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듯한 이름이 있잖아요. 함부로 막 불려지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신경질을 막 내고 이렇게 또 막 하대하고 낮게 보고 이런 어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감들은 그렇죠.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뭐지? 이분 누구지? 이렇게 관심이 가질 것 같고 느낌이 좋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상극의 이름보다는 상생의 이름이 훨씬 느낌이 와닿는다. 또 이름이 10대에 어울리는 이름이 있고, 즉 10대에 어울리는 이름이란 학교 생활하면서 어울리는 이름이 있고, 20대에 어울리는 이름이 있어요. 20대에 어울리는 이름은 이제 한참 사회생활 초년생일 때 내가 그 막내 이럴 때 어울리는 이름이 있고, 30대에 어울리는 이름이 있어요. 자녀 기르면서 사회 중심적 역할을 하고, 40대에 어울리는 이름도 있고, 이런데 그게 총체적으로 볼 때 크게 무리 없이 쓰는 이름이 있고, 그 시대만 빛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시대만 막 예쁜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에게 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좋은 이름이란 느낌은 막 뭐가 나지 않고 보편적인데 뭔가 이렇게 기품 있는 형태의 이름, 그런 이름들, 거기에 이제 한 문자 구성이 아주 좋고, 그 한 문자 구성이 사주를 가리키는 방향이 아주 좋다 하는 그런 이름들이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름 특징은 일단 건강은 보통 마음에서 많이 오거든요. 마음에서. 내가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하는 사람 건강, 그렇죠.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킬 줄 알거든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야간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행성, 야간 체질들, 야간형 인간들, 이런 경우 관리 안 되고 하면 바로 건강 문제로 가는데, 그게 다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은 그런 부분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좋은 이름은 일단 이렇게 이름을 불려줬을 때 탁 얹히지 않고 편안한 느낌의 이름이 일단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하고 나서 네. 개명 보정 권고를 받는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보정 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크게는 서류 미비가 첫 번째고요. 원하는 서류를 안 냈을 때 그때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범죄 경력이 나온다든지, 세금 채무라든지 혹은 세금 미납 이런 부분이 걸려 있다든지, 개인 회생을 받는다든지,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개명 안 되거든요. 파산 신고를 했다든지 파산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보정 권고를 받는데, 서류 미비 같은 경우는 아주 서류 제출하면 쉽고요. 그러나 아까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는 채무를 갚아야 되고, 회생 같은 경우는 회생 절차 끝나야 되니까 좀 어렵고, 그런 이유로 보정 권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보통 개명하기 전에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생이라든지 파산한 경우는 개명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 근데 만약에 모르고 하셨다 하면 그거는 개명이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개명 신청할 그 경우가 좀 적고요. 보통 보면 보정 권고는 서류 미비로 이렇게 보정 권고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사항을 구비해서 제출하면 원하는 대로 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개명을 하고 나서 이제 개명이 됐다는 등기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름이나 한자가 잘못 써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잘못 기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 시간적 걸리거든요.
그 본인이 실수했으면 그 한 번 개명하고 두 번째 개명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뒤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제 글자가 틀렸다면 그건 또 예상을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이 실수라고 하면 규칙 사유가 큽니다. 법원에 만약에 실수로 글자가 잘못 왔다 하면 신청한 거를 먼저 보고, 아 이건 법원의 실수야 그러면 법원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셔서 제가 신청한 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요거 바꿔주십시오 하면 신청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서류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 보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내 실수가 아닌 법원의 실수다 하면 그거는 그렇죠, 그 수정이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개명에 관련한 주의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